자, 부산 촌놈님께서 해주신 질문이세요. 정면에서 의자에 앉아 머리 감싸고 고뇌하는 사람 그려주세요. 정면에서 의자에 앉아서 머리 감싸고 고뇌하고 있는 사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겨드랑이가 그리기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저도 겨드랑이 그리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르쳐줄 때는 한 방에 가르쳐주지. 자,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한 요 정도쯤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자에 앉아서 고뇌하고 있는 사람. 자, 의자는 뭐 한 요 정도쯤에 의자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의자에 앉아서 그 고뇌를 하는 의자에 앉는 사람의 원리를 또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간단하게 의자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뇌를 하고 있는 사람 좋습니다. 43명 경쟁들이 늘려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은 사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반측면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 아니고 측면도 아니고 반측면으로. 자, 일단 허리를 숙여서 고뇌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허리가 요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휘어지면 골반은 뒤쪽으로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골반이 사실상 우리가 정상적인 골반의 기울기를 한 요 정도쯤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본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의 어떤 인체를 많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골반이에요. 이건 다리고 여기서 몸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골반이 사실은 이렇게 살짝 여기서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서 들어갔는데 근데 얘가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기울여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골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정상이에요. 좀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앉았을 때 이렇게 뒤쪽으로 그러니까 살짝 들어 올려져야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다리가 뭐 한 요쯤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몸을 꼿꼿하게 펴서 앉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뒤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엉덩이가 반대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약간 더 크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엉덩이, 골반, 자, 골반 도형화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중간 부분 엉덩이에서부터 그러니까 앉았으니까 앉음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퍼지는 동그라미의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동그라미의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물풍선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물풍선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처지잖아요. 근데 밑에 무언가가 딱 받쳐지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살짝 봉긋하게 이렇게 딱 받쳐지잖아요. 이런 느낌이 엉덩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고뇌를 한다. 그럼 다리를 약간 아주 약간만 이렇게 살짝 벌리고요. 이렇게 아주 약간만 살짝. 완전히 정면도 아니고 완전히 측면도 아니니까 약간 대각선으로 한 요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축약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면에서 본 거는 완전하게 축약이 들어간 게 되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쯤으로 축약이 들어간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다리를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다리를 그냥 비율대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의자의 밑바닥 부분이니까 그 밑바닥 부분에 가깝게 이렇게. 그리고 인체랑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몸체랑 멀어질수록 신체가 점점 더 얇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점점 더 얇아집니다. 이렇게 다리 여기 조금 더 얇아져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뭐
거의 뭐 축약이 보일랑말랑한 듯한 느낌의, 거의 정면에서 바라본 듯한 느낌의 어떤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어깨 부분.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허리를 그냥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면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어떤 인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는 먼저 어깨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자, 어깨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서 한 요 정도쯤의 어깨가 있으면은 이렇게 팔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머리를 감싼다.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 머리를 감쌉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먼저 선을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께를 만들어서 손가락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 어깨의 위치를 먼저 잡았으니까 이 어깨의 위치가 어딘지는 이제 정확하게 캐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몸통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어깨 동그라미의 중간에 딱 걸려서, 자,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고뇌를 하면은 요 어깨가 좀 들어 올려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약간 어깨의 몸통이 어깨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게끔 설정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쯤으로. 자, 이 넓이는 요 골반의 아래쪽의 넓이랑 거의 비슷한 넓이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어깨 먼저가 포인트네요. 맞아요. 자, 크로키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항상 가장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그리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머리의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도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여기서 코, 이렇게 어떤 인체의 어떤 얼굴의 특징, 입체감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나와서 아래쪽으로, 자, 인체 도형화를 그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내려서 이렇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어깨, 그 다음에 손 부분을 또 이렇게 먼저 그려주세요. 둘, 셋, 넷. 손가락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팔을 그려줍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랑 팔이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네, 요 어깨가 조금 짧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만 더 연장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머리 몸통부터 안 그리면 전체적인 모양이 잘 안 잡힌다는데 그건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하, 크로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면은 안 잡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잡혀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몸통 도형이 여기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늑골 부분에 꺾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와서 배,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외복사근, 여기는 이제 뭐 사타구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끝부분에서, 자, 여기가 또 포인트인데 이 도형화의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살짝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가 위로 올라갔으면은 보통은 견갑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견갑골이 그만큼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삼각형의 느낌으로, 자, 얘도 여기서부터 튀어나와서 아래쪽으로 삼각형의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얘 때문에 어깨의 어떤 움직임, 어깨의 어떤 묘사가 조금 요상해져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안으로 들어가고 튀어나와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이 여기서부터 이제 몸통의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목이랑 얼굴이랑 연결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쇄골이 이 어깨 동그라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갔다가 내려갔다가 중간으로 이렇게 목 중간 아래쪽으로 해서 쇄골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쇄골의 끝부분이랑 요 쇄골의 요 중간 부분이랑 이렇게 연장이 돼서 승모근이 만들어져요. 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가려진 부분이라던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정리를 조금씩 해줄게요. 어떤 느낌이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뒷부분에 있는 이 도형화들의 관계도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자,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요 어깨 뒤쪽으로 만들어지는 보여지는 도형화도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도 살짝 정리를 해주고, 요 늑골 부분에 꺾이는 부분은 사실상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접히니까 살이.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깨 부분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근육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쇄골에 꺾여진 부분이 있죠. 여기가 승모근이고 그 승모근 바로 아래쪽으로 삼각근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쇄골 아래쪽에서부터 삼각근 중간 부분이 또 이렇게 튀어나오고, 또 쇄골 그 뒤쪽에 견갑골에서부터, 자, 이렇게 또 세 번째 삼각근이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요 뒤쪽 부분은 전부 다 승모근, 어깨 근육,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두근, 이두근 볼록볼록 조금씩 튀어나오고, 그리고 약간 팔이 반대쪽 뒤쪽으로 살짝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상완근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그리고 여기에서 완요골근이 이렇게 살짝 타고 올라가게, 팔이 안쪽으로 중간 부분에 연결돼서,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건가?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접힌 부분, 다리, 또 접힌 부분, 다리,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고뇌하는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들 따라 해보고 계신가요? 아무도 아무 말이 없어. 자,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요. 그리고 골반도 이렇게 골반의 기울기는요. 자, 여기에서 골반의 기울기는 그냥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발이 없어. 알았어요. 발도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앞쪽,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쪽에 있는 발등 뼈를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줍니다. 살짝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쪽 기준으로 하는, 자, 이렇게 발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요 가래떡은 항상 그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가래떡이 발 모양이 어떤 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여기도 뒤로 갔다가 똑같이 발목 동그라미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발꿈치를 만들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내려와서, 자, 중간에 위쪽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자, 여기 가래떡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뇌하는 사람 완성. 변비 온 사람 이해가 완전 잘 돼요. 다행이네요. 보면서 고뇌가 생겼습니다. 발이 없어. 그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처지는 느낌은 어떻게 그리나요? 자, 머리카락 처지는 느낌 바로 한번 그려볼게요. 머리카락이 처지면 이제 여기선 사실상 요 옆쪽에 있는 얼굴은 다 가려지겠죠. 여기 가르마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르마를 대충. 그리고 요 가르마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냥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지게끔 만드시면 돼요. 손가락 위쪽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고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특정한 틀을 만들지 말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지만 가르마를 기준으로 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개질 해주시면서 깔끔하게. 자, 손가락 위쪽으로 올라가는 놈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목 뒤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머리카락도 좀 있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공부 항상 어렵네요. 보는데 집중하느라. 자, 집중하는 건 좋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뭔가 포인트 선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외곽선. 약간 더 진하게, 선명하게. 자, 외곽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넣는 건데요. 항상 그림이 다 완성이 됐으면, 그러니까 연한 선으로 완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제가 할 때도 말씀을 항상 드리고 디지털 작업으로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연한 선으로 항상 전체적인 완성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한 선으로 이제 확정선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확정선을 진한 선으로 만들어 나아가시면은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자연스러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타블렛 사용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요, 저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타블렛 사용하는 영상도 계속 나오거든요. 요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는 거를 모습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 본인도 제가 사용하는 어떤 파지법이나, 그러니까 타블렛 쥐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연습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좀 이렇게 눕혀서 그리는 편이에요. 화면이랑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리면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냥 좀 눕혀서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약간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 뒷골이랑 허리, 그리고 골반, 엉덩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슴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가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코. 이걸 못 그려서 계속 그렸는데 어렵기만 하네요. 배경 질문 드려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이거 스샷 찍어놓고 연습해서 카페에 올려야겠다. 카페에 올리세요. 올려주시면 너무 좋죠. 사실 요런 포즈를 잘 그리는 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 어떤 뭔가 연출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포즈를 그리는 것보다 요런 되게 별거 아닌데 약간 애매한 포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포즈를 그릴 때 훨씬 더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죠. 내가 이거 그렸어. 이런 느낌. 근데 이것도 그 기본적으로 도형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는 거니까 사실 도형화만 어느 정도 좀 입체감이나 인체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은 사실상 도형화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냥 금방 하실 거예요. 네. 무릎 부분. 포인트는 항상 외곽선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항상 외곽선인 거를 잊지를 말아주세요. 이렇게 돌려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명암 묘사를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 요런 정도만 구분을 해서 묘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안쪽 영역에 있는 아이죠. 안쪽 영역에 있는 색깔,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상대적으로 그림자가 없는 부분이 확실하게 어떻게 돼요? 강조가 되죠. 네. 와, 진짜 그런데 너무 잘 그려요, 글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부산 촌놈님도, 그러니까 촌놈님 자꾸 아이디를 부르기가 자꾸 미안해져요. 부산이 왜 촌놈이야? 난 부산 사람이 더 좋은데. 왜냐면 제가 외가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대한 애착이 있어. 부산은 촌이 아닙니다. 제2의 광역시. 그래요. 어쨌든 도용화를 공부를 하시면요, 요 정도는 쉽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지는 않겠죠. 물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좀 깊어지고, 그리고 도형화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면 요 정도의 포즈는요, 정말 정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도형화에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형화를 차분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형화 공부를 하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게, 이 뭐랄까, 인체 어떤 동작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막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크로키를 하면서 저도 지금도 이렇게 도형화를 좀 안 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머릿속에서만 도형화를 사용을 할 때인데, 근데 그러다가 실제로 막 막힐 때가 있어요. 막 어떤 막 앵글이 막 엄청나게 막 많이 들어가는 포즈를 그린다거나 각도를 그린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실제로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도형화를 아예 그냥 꺼내놓고 대놓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은 막혔던 것들이 대부분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도형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자기소개할 때 부산어 부산 촌놈으로 표현함. 왜 촌놈인가요 도대체?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세련됐는데. 제가 부산 사투리를 못해서 제 친구들이 부산 사투리 하면 막 따라하는데 저보고 막 엄청 놀려요. 부산 사투리는 그렇지 않다고. 맞나? 이러면서. 뭐가 그런데? 이러면서. 사투리 엄청 세.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자 묘사도 해보고. 저 사람 몸통 오른쪽은 약간 하이라이트 같은 거 안 해줘도 되나요? 몸통 오른쪽?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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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어디? 몸통 오른쪽? 왼쪽? 배 아래쪽? 배 아래쪽. 아,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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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앞면 앞쪽. 어렵다. 어려워. 자, 여기. 여기? 아, 맞죠, 맞죠. 여기, 여기. 요런데 이렇게, 역광, 하이라이트. 이거 들어가면 좋죠. 오, 예리하신데요. 좋아, 좋아. 해봐요. 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그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어드밴스를 해주세요. 너무 좋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자에 앉아서 고뇌하는 사람 진짜 뭔가 너무 괴로워 보이잖아요. 너무 괴로워 보여. 그려놓고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캐릭터야.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넌 고뇌하는 사람이란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다 벗고 고뇌를 하니.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뇌하는 사람 인체와 그 머리카락 표현 이런 것들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